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천지인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보는 남자에서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식품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고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차를 마시던 중국인들이 이제는 하루에 한 잔씩 스타벅스의 커피를 즐긴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소식입니다. 지난 13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스타벅스의 CEO인 하워드 실츠는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좀 둔화되고 있고 하지만 커피 시장만큼은 향후 더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또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을 표방을 했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에는 또 5년 후에 이 2020년까지 매장을 매년 500개씩 증가해서 지금 2,000개 매장인데 향후에는 4,500개 매장까지도 증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또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자신감에는 지난 4분기 때 실적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에서 태평양 지역 매출이 6억 5,22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852억 원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이런 계획들은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이런 리서치사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이제 시장 조사 업체인 유로모니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 중국의 커피 시장이 매년 18%씩 5년 동안 성장을 할 거다. 그럼 5년 동안 매년 18%씩 성장한다 그러면 누적으로 따지면 2배가 넘는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많아졌고 스타벅스의 CEO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은 전통 차를 많이 즐겼던 그런 민족인데 이렇게 최근에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됐던 것은 배경에 역시 지우링 허우라고 하는 신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우링 허우라고 하면은 90년대 이후에 출생자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많은 영화를 누렸죠. 네, 그 과정에서 이 물질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또 소비 욕구도 강하고요. 그리고 개성이 조금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같이 접목되다 보니까 개성도 이제 표출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화유평강이라 그래서 화려함을 쫓는 사치형 또 문화를 향유하면서 이국적 식재료를 쓰거나 혹시 또 스토리를 담은 그런 문화적 상품이 메뉴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좀 즐기는데 우리의 한류의 그런 히트도 어떻게 보면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또는 각종 스토리가 같이 연계가 되면서 한류의 그 붐이 이끌었던 배경도 이 지우링 허우의 역할이 좀 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편리를 중시하는 스마트형 소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스북이나 또는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그런 소비 패턴을 서로 공유하고 과시도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웨이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같이 공유도 하고 본인들이 먹은 맛있는 음식들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형 소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기농 이런 식품들 많이 찾듯이 중국의 지우링 허우 세대들은 이런 유기농 제품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새롭게 소비 트렌드를 형성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그러면 외식 문화를 할 때 어떤 사유로 외식을 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 보통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보다는 주로 친구나 지인을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 외식을 많이 합니다. 비중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서로 트렌드를 선호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서 그 정보를 공유하면 앞으로도 이 지우링 허우 세대가 향후 10년 이상은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특히 이 중국도 도시화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과거 이제 농촌사회에서 도시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를 잘 안 하고 밖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조찬 외식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만 해도 600만 명이 매일같이 아침 식사를 외부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 규모만 무려 약
1878억 위안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32조가 넘는 그런 시장 규모가 이미 2009년도에 형성이 됐었고 매년 10%씩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니까요. 지금은 뭐 4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KFC, 뭐 맥도날드, 피자헛, 스타벅스와 같은 이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 조찬 시장에 뛰어들어서 같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KFC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이나 에그롤 같은 제품들을 15위안 이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000원 미만이 될 것 같고요.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햄버거 세트를 12위안 미만으로, 피자헛은 서양식 아침 메뉴를 25위안,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미만 정도가 될 겁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빵이나 커피, 차를 제공하는데요. 약 50위안 정도 가격대가 형성됐는데 9,000원대 가격대니까 사실 싼 편은 아니죠. 그런데도 재미난 것은 KFC나 맥도날드, 피자헛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률이 점점 정체되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스타벅스는 가격대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률을 유지하고 더 적극적인 투자를 지금 준비한다는 것을 보면 중국의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그 중국의 기호식품들 이런 것도 트렌드에 맞게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국 정통 찐빵을 새롭게 변화해서 바비 찐빵이라고 해서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찐빵 우리가 뭐 만두처럼 생겼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소를 얇게 하고 안에 그 표피를 얇게 하고 소를 듬뿍 넣는 방식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자, 이 시장이 벌써 13억 위안 정도 매출을 올릴 정도로 좀 커지고 있고 향후에도 이 점포를 계속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상하이 중심의 이 그 장강 삼각주 위주로 지금 점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5년간 주강 삼각주라 해서 이 광저우 중심 또 홍콩이나 마카오를 통해서 약 4,000개에서 5,000개 점포를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을 만큼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 문화, 식품 문화의 트렌드가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뭐 우리 바로 떠오르는 기업들 그러면 아마 뚜레쥬르라든지 파리바게트 같은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그 회사들은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투자가 좀 어렵죠. 다 비상장 회사니까 앞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장사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종목 구리핑을 한번 보시죠. 자,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는 원두커피라든지 인스타트 커피 또 커피 음료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컨텐츠 기업인 위마오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진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최근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또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었죠.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이제 MGC드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 폴 바셋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커피 전문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인 폴 바셋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의 지금 국내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시장도 점점 성장하면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뭐 100호점, 200호점 이렇게 늘어난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추적을 해보시고요. 흥국 F&B 같은 경우는 과일 농축액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파리크락상, 파리바게트죠. 주요 고객사가 됩니다. 파리바게트가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향후 선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갖고 보시고요.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주 치고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입니다만 공모가가 8,000원이어서 지금 이미 2만 원대 이상의 형성되면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6개월이 되게 되면 보통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그러면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의 물량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오버행 이슈가 어떤 식으로 해소되는지 좀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시고요. 자,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분유 시장은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습니다만 앞으로 폴 바셋이 정말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뭐 한국의 스타벅스가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흥국 F&B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특히 6개월이 지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가 12,0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 대비 이미 벌써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외에도 미스터 피자라고 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MPK가 작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도 전해졌으니까요. 함께 좀 묶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이 변화하고 있는 식품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에 따뜻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 즐기시면서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천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